식물들이나 야생화들, 사녀초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세잎이 펼쳐진 식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바디나물도 그렇고요, 양지꽃도 그렇고 다양한 모습이 이렇게 세잎을 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딱 세잎장만 났잖아요. 밑에서 줄기가 올라와서 세잎만 났는데 이름도 세잎 양지꽃입니다. 꽃은 양지꽃하고 동일하게 피고요, 밑에서 뿌리 쪽에서 이 꽃대가 다로 형성이 됩니다. 줄기가 뻗어 나와서 꽃이 끝에서 여러 송이가 이렇게 피는 게 일반 양지꽃하고 다르죠. 이건 딱 세잎 양지꽃입니다. 양지꽃 요런 거는, 세잎 양지꽃은 부드러워요. 단독으로 사용하시면 별 특별한 맛이 없는데 다른 나물들하고 섞으셨을 때 봄나물의 향취가 나타납니다. 요거는 아주 잎이 날렵하게 생겼죠. 미국 쑥부쟁이입니다. 쑥부쟁이 종류들은 염증을 제거하는 효능이 좀 탁월해서 기능성 나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이 쑥부쟁이 종류입니다. 미국 쑥부쟁이, 쑥부쟁이, 까실쑥부쟁이, 섬쑥부쟁이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거기에 개쑥부쟁이도 있습니다. 쑥부쟁이라고 이름 알고 있는 것은 나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단나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두선이, 잎이 4장씩 돌려나게 하죠. 6장, 8장씩 돌려나면서 좀 좁은 것은 갈퀴 덩굴이고요, 잎이 넓으면서 4장씩 돌려나면서 길쭉길쭉하게 올라오는 것, 줄기는 사각입니다. 줄기는 사각이고, 연해서 그냥 부러졌네. 이렇게 상당히 연해요. 억세해 보이지만 줄기에는 아주 억센 털이 있어서 맨손으로 채취하시거나 이렇게 연한 피부에 닿으면은 피부가 벗겨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가시가 있습니다. 꼭두선인데, 이 꼭두선이는 보시면 다 안 내려가고 뿌리 쪽을 보시면 이렇게 황색이에요. 밑부분에 황색이죠. 밑에서 제가 죄송하지만 하나만 뽑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뜯다 보면 밑에 부분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이 부분, 뿌리 부분은 제거하셔야 됩니다. 꼭두선이는 지상부는 나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뿌리 부분에 이렇게 황색이 묻어나는 부분은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식약청에서도 뿌리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발암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물로 사용하실 때는 위에 한 마디 정도만 채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욕심내서 밑에 뿌리까지 잡아당겨서 채취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두선이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임도 가장자리 옆에 보면 수로를 항상 만들어 놨어요. 이런 주변에를 보시면 바디나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에서 보면, 산에서 흘러내려와서 임도하고 맞닿는 주변, 요런 데는 양지꽃도 있고 개망초도 있지만 쑥도 있네요. 바디나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디나물은 잎의 모양이 많이 변형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7장으로 보이잖아요. 잎이 석장입니다. 석장. 원래는 이 모습이 정상의 바디나물인데 좀 성장하는 것들은 잎에 올라와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러 장으로 보이는 것이죠. 3장이 9장으로 보일 때도 있고 7장으로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계단귀하고 이제 의심스러워서 자주색 색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바디나물은 잎 맥을 따라서, 잎 줄기하고 맥을 따라서 이렇게 끝에까지 잎맥에도 자주색이 묻는 반면에 계단기라고 부르는 지리강알은 여기 갈라지는 이 부분에만 자주색이 묻기 때문에 참단기나 바디나물하고 다른 거죠.
요 식물은 큰 까치 수염입니다. 큰 까치 수영이라고도 부르고 수염이라고도 부릅니다. 밑에 쪽은 아주 붉은색이 있고요. 어긋나게 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꽃의 모양을 하면서 이렇게 포기가 올라옵니다. 이제 나중에 여기서 흰 꽃이 쭉 피는데 상당히 이뻐요. 이거는 만나면 무더기로 만날 수 있는 앵초가의 식물입니다. 앵초가 식물들의 특징이 주로 줄기로 뿌리 번식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뿌리 번식을 한 거고요. 이것도 뿌리 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앵초가 식물들은 앵초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뿌리 번식을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면 주변에 많은 양을 채집할 수가 있습니다. 좀 신맛이 나는 그런 나물이니까 어릴 때 연한 순을 채취해서 나물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까치 수영이고요. 잎을 자세히 보시면 잎 가장자리에 약간 붉은색 그런 기운이 묻어 있습니다. 큰 까치 수영은 잎 전체, 줄기 전체에 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털북숭이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까치 수염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비슷한데 왜 하나는 털이 많고 하나는 털이 없지? 하나는 까치 수염, 털이 많은 건 까치 수염, 털이 없는 건 큰 까치 수염입니다. 이런 등산로 주변, 임도 주변에 있는 쑥들은 뭐 오염 안 된 청정나물입니다. 청정나물이니까 많이 드시고요. 여기 개망초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런 식물들 보셨을 거예요. 잎은 마주나게 하면서 잎 가장자리에 아주 규칙적인 이런 톱날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식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잎장은 상당히 여러 장이죠. 요건 오이풀입니다. 아주 진짜 오이에서 나는 그런 상큼한 향이 나는 이제 개체도 있지만 대부분 아주 미약한, 후각이 아주 예민한 분들만 오이 향이 날 수 있고요. 이렇게 비비면 풀냄새 비슷한 향이 나는데 조금 오이 향이 좀 섞여 있는 그런 향이고, 개체에 따라서는 아주 진하게 나는 그런 개체도 있습니다. 왜 오이 풀이라 그랬는데 오이 향이 안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식물은 공산품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생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 바닥에 이제 영양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고, 잎이 상당히 여러 장이잖아요. 잎이 많이 없는 것도 보이고요. 같은 지역에 자라는데도 그래요. 사람을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한날 한시에 동일한 날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손가락 5개가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왜 유튜브에서 5장이라 그랬는데 이건 3장밖에 안 되지? 7장이지? 이런 의문을 품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그 잎의 형태, 뭐 줄기의 형태, 마주나기 하는지 어긋나게 하는지 이런 것을 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런 의문을 품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못 먹는 거 아니니까. 제가 그런 의문점은 사진 찍어서, 사진을 깨끗하게 잘 찍어서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소통해 드린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지혈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나물로도 괜찮은 오이풀입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숲속으로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길바닥에서 촬영 다 하고 있습니다. 임도 주변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물소리 들리죠? 물소리 들리는데 요 이제 계곡 쪽으로 내려가도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고 먹을 만한 그런 나물들이 많을 텐데, 오늘은 계곡 쪽에서 안 놀고 여기 보니까 이제 등산로 같은 임도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따라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숲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임도 주변에 꿀풀과 식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주름이 많이 잡혀 있죠. 잎맥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많이 형성되어 있고 마주나기를 하고 털이 좀 많습니다. 꿀풀과들은 대부분 줄기가 사각입니다. 줄기부터 확인하시면 거의 뭐 모든 식물이 다 줄기가 사각은 아닌데 꿀풀과에 사각 식물이 많습니다. 그런 거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산층층이입니다. 얘는 좀 쓴맛이 좀 있고 꿀풀과들이 대부분 향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나물 하실 때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런 여린 나물들은 여러 가지 섞어서 나물 하시면 좋습니다. 산쓴박이라고 부르죠. 산고들빼기라고도 부르고 산고들빼기, 산쓴박이는 이름이 다 있습니다. 두매고들빼기도 이름이 있고요. 요거는 이고들빼기입니다. 이고들빼기. 요럴 때 이제 꽃대가 형성되고 하면 모든 식물들이 꽃이 피려고 기둥이 생기잖아요. 꽃기둥이 생기면 그 꽃기둥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뿌리에 힘이 생깁니다. 뿌리가 뭐 흐물흐물하면 잘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뿌리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뿌리 부분은 먹지 못합니다. 기둥도 억세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잎만 이제 따가지고 이제 나물 하시는 그런 지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저도 찾았습니다. 경기도 용인에는 왜 제가 궁금해 하던 게 왜 우리 동네에는 비타민 나물이라고 부르는 영화자가 없을까? 그래서 오늘 바로 제 집 뒷동산이에요. 저희 동네 바로 뒷동산에 좀 제법 큰 산이 있는데 아주 골짜기로 안 들어오고 좀 야트막한 곳이거든요. 깊은 데로도 안 들어갔어요. 영화자를 찾았습니다. 아주 신선하죠. 영화자는 줄기를 꺾으면 흰 지백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먹어본 사람들은 이거 얘기하면 막 입에 군침이 생겨요. 침이 고이고 합니다. 굉장히 아주 고급스러운 풍미가 나면서 이거는 조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쌈으로 드셔야 돼요. 다른 생으로 드실 수 있는 뭐 맨미나리라든가 미나리 이런 생으로 먹는 나물들 여러 개를 곁들여서 어수리도 포함되고요. 이렇게 드시면 쌈으로 뭐 장도 진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살짝만 찍어서 드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나물입니다. 이런 거 데치면 좀 잘못된 요리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생으로 좀 잘 씻어 가지고 드시면 엄청난 고급 나물인데 우리 동네에는 왜 안 보일까? 저쪽 광주 쪽으로는 용인에서 광주 쪽으로 나가다가 보면 그쪽 골짜기들에는 있어요. 뭐 외국어 대학교도 있고 하는 그 산이 있잖아요. 태화산이라고 얘기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골짜기가 많으니까 그런 골짜기를 찾으시면 영화자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그 산 줄기인데 다른 골짜기예요. 영화자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임도 주변에 있을 정도면 골짜기 주변에는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화자 찾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야, 꽃 피어가지고 많이 좀 퍼뜨려라. 야. 반갑다, 영화자야. 등산로 주변에 영화자 보이십니까? 이쁘다. 반갑다. 자주 보이네요. 여기 주변에 동네 주변을 찾으면 제가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구강 자리는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죠. 잔대는 마주나기를 하면서 올라옵니다. 대부분 마주나기하고 잎이 뭐 석장, 넉장씩 돌려나면서 올라오는데 영화자는 어긋나기 하죠. 어긋나기 하고 잎자루가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됩니다. 잔대들은 대부분 잎자루가 없이 바로 붙어 버려요. 바로 붙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참조하시고
여기 보시면 산행할 때는 비타민 공급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뜯어서 맛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안에가 비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흰 즙이 나오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우유처럼 흰 즙이 나옵니다. 우유처럼 흰 즙이 나오는 거 다 먹어도 되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대극과 식물들 중에 대극, 개감수, 등대풀 이런 것은 흰 즙액이 나오고 유독식물입니다. 그래서 대극과라는 식물들 제가 또 보이면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급하지 않게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먹어본 사람은 이 맛을 아십니다. 아리지 않고 더덕 맛도 나고 찾아서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골짜기 주변에 좀 많이 있다. 요거 참조하시면 찾아서 저한테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또 약 올렸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